일단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저점부터 올라오는 모양이 절대 임펄스 파동은 아니에요. 절대 임펄스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데, 일단은 여기 지난 고점 어디냐면 최고점 말고 최고점 12,500에서 1차로 11,000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12,000까지 올라왔었을 때의 고점이에요. 이 고점부터 지난 저점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9,800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 피보나치 찍어보면 정확하게 382 지점이 1,600 후반 가격에 1,600 후반. 여기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 상승 추세가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어떤 마지노선이냐면 임펄스로 떨어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보나치 38의 저항, 그러니까 1600 후반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저항이 나오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임펄스로 저점을 깨고 9,000 한 중반,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가능성이에요. 일단 이 가능성은 앞으로 한 내일 정도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당연히 이 382를 깨고 상승하느냐, 그렇지 않고 38에 맞고 내려가느냐를 첫째로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3파 되돌림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절대적인 룰이 1파, 2파, 그다음에 3파, 4파 나왔었을 때 1파의 저점과 4파의 되돌림의 고점이 오버래핑, 그러니까 만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반등이 38을 넘기고 한 0.5가 왔다고 칩시다. 재차 떨어져요. 이러면 이거를 1, 2, 3, 4, 5로 해석하려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게 1, 2, 3, 4, 5가 아니고 A, B, C였었다가, 그래서 A가 나왔고 A, B, C로 올라서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하락해서 C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A, B, C로 떨어져서 다시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A, B, C로 파동 카운팅을 하지 않고 1, 2, 3, 4, 5로 파동 카운팅을 하면 반등 후에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재차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똑같아요. 처음에 1, 2, 3, 4, 5로 떨어지나 ABC로 보나 어차피 저점이 잡히고 반등 오는 것 똑같은데, 1차 반등 이후에 저점을 다시 갱신하는 무빙이 나오냐, 아니면 신고가를 갱신하는 무빙이 나오냐가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임펄스로 해석하느냐 ABC로 해석하느냐가 추후 저점 갱신 이후에 신고가가 갱신되느냐 신저가가 갱신되느냐가 완전 정반대 길로 갈리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처음 말씀드린 거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는 1파와 4파가 오버래핑만 되지 않는다고,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통계를 내보면 그러면 하락 임펄스 5파동과 ABC 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과거 차트를 전부 다 비트코인 차트를 돌려보면 4파 되돌림 고점은 3파 내려온 거 대비 382까지 되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2를 분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2보다 더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 임펄스는 깨졌구나, 이게 아니겠구나, 이 분석은 틀렸으니까 다른 분석을 다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켜볼 것 첫 번째는 한 내일 아침까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과연 382를 깨고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떨어지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질 때 조건이 있어요. 떨어질 때 또 조건이 있긴 한데, 뭐냐면 일단 중요한 거는 5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떨어졌었을 때 382 맞고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일단 382를 넘기면 임펄스 파동 카운팅으로 신저점이 갱신되는 시나리오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382 받고 지금 딱 저항을 받고 못 올리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382 반등 지점을 찍었거든요. 1600 후반. 여기서 떨어질 때 만약에 임펄스로 떨어진다, 아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임펄스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반등 후에 숏 들어가서 저점으로 갱신할 거라고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손절 라인은 어디? 내가 진입 근거가 된 자리 어디냐면 1680, 그렇죠? 여기까지가 ABC 반등이라고 보고 신저점이 갱신될 거라고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할 거냐면,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해서 떨어지는 게 만약에 임펄스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등의 숏을 타서 이 진입 근거로 잡고 다시 한번 손절 라인 여기로 잡고 숏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를 1680을 뚫을지, 뚫지 못한 다음에 떨어질 때 임펄스로 떨어질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더 봐야 되는 거는, 혹시 임펄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4파 구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4파가 삼각수렴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BC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ABC A, ABC B, ABC D, ABC E 해서 삼각수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각수렴 끝에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모양을 예쁘게 그리면, 모양을 좀 더 예쁘게 잡아보면 이런 식이면 추세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잠깐만. A, B, C,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해요. 만약에 여기서 임펄스로 시원하게 떨어져 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반등 오는 걸 숏타서 고점에서 손절치는 전략 잡고 저점 갱신될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장세가 ABC, ABC로 나온다 이러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데, 어떤 가능성을 봐야 되냐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펄스 반 가능성을 보여야 돼요. 뭐냐면 1, 2, 3 여기 A, B, C, D, E라서 삼각수렴이 4파가 나오고 5파가 이렇게 나오는 하락 관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A, B, C로 상승하는 관점을 다 봐야 돼요. 뭐냐면 A, B, C, D, E 나와서 B, 그 다음에 C, 이 관점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또 갈림길이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이때 되면 양방을 다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횡보 장세가 나온다 하면 횡보 끝에 상방인지 하방인지 맞추기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ABC 하락으로 보고 ABC 반등이 나와서 ABC로 떨어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1, 2, 3, 4, 5 나와서 반등 후에 또 떨어지는 그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재차 하락한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횡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양방을 다 열어놔야 돼요. 양방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삼각수렴이 나오면 삼각수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각수렴이 뭔지 알아야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삼각수렴이 뭐냐면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격이 올라오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을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저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삼각수렴의 조건은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어제 방송에서도 한번 라이징 웨지 말씀드리다가 드렸는데, 이건 수렴이거든요. 수렴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볼륨이 입구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점점 여기 볼륨이 주는지를, 잠깐만요. 네, 삼각수렴에서는 볼륨이 줄어야 삼각수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볼륨이 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늘어버린다 이러면 삼각수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시나리오는 버리시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각수렴은 첫 번째는 고점 접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올라오는 게 1번, 두 번째는 볼륨이 주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삼각수렴의 조건이 완성된 거예요. 그럼 2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삼각수렴이 끝나게 되면 삼각수렴 끝부분에서 강하게 방향성이 나와요. 그게 위든 아래든. 횡보가 끝나면 결국에 한쪽으로 추세가 크게 터지는데, 추세가 터지는 거는 이거 지금 대칭형 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시메트리컬 삼각형일 때는 위로 나올 확률 50%, 아래로 나올 확률 50%예요. 그래서 어디로 나올지, 삼각수렴의 방향이 어디로 나올지 몰라요. 다만 그 추세가 이 상방 라인을 뚫고 나가면 위로 강하게 터지고, 아래를 뚫고 나면 아래로 강하게 터져요. 그리고 이 추세가 터지는 거의 크기는 삼각수렴 입구의 크기 정도 터지거든요. 그래서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렴 끝에서 방향성이 나온다 하면 그 방향대로 따라잡는 거예요. 상방이 나온다, 상방을 따라잡아서 어디까지? 입구 크기만큼 추세가 터진다고 했으니까 입구 크기까지 차익 실현을 가져가면 돼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에 하방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숏을 따라잡아서 입구 크기만큼 숏 수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각수렴은 이렇다는 걸 알고 계신 전제 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5대5 가능성이 열려서 여기가 되면 위인지 아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는 걸 보고 깨지는 방향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수렴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요. 어쨌든 확률은 5대5이기 때문에 미리 포지션을 잡고 쭉 홀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삼각수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삼각수렴 끝에서 추세를 쫓아가는 전략을 매매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은 382 구간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린 거죠. 382 구간을 깨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런데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여기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뭐 새벽이라든가 내일이라든가 다시 고점이
렉업 할 수도 있죠. 렉업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롱은 못 따라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롱 탈 자리가 이미 바닥에서 많았는데 신고가가 갱신되는 상태에서 저는 추격 매수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롱 추격 매수는 못 할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왔다는 거는 382를 더 넘겼다는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LBC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임펄스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LBC로 떨어진 거고 결국에는 LBC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ABC 반등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ABC로 떨어졌고 ABC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ABC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었을 때 숏에 들어갈 거예요. 올라왔었을 때 숏에 들어갈 거고, 지금 이 정확한 가격을 숏 자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만약에 382를 뚫는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어디냐면 피보나치 382 구간이었죠. 어디? 12,000부터 11,000까지 382 구간인데 지금 자리가 뚫린다면 지금 자리 어디냐면 지난번에 그 떨어질 때 여기서 매물대 살짝 쌓고 반등 실패하고 떨어졌던 구간이고, 직전에 반등이 세게 왔다가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저항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항 라인 뚫으면 다음 저항 라인은 이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쯤 애매모호한 데서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예측으로는. 그랬었을 때 피보나치를 활용해보면 0.5 구간이 11,1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그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고점 구간에서였어요. 떨어졌었을 때 9,000 후반까지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왜 이렇게 예상했었냐면 여기를 해소리라고 보고 넥라인 이렇게 잡고 헤드 크기만큼 떨어져서 TP를 9,800 정도로 잡았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크기를 잡았었을 때 제가 최소 얘기했었던 게 아마 초약세장이 아닌 이상 최소 얘기했었던 게 11,000 초반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여기에요. 왜냐면 다시 매물대, 그러니까 저항이죠. 저항 구간 진입하면서 피보나치 0.5 구간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유력한 건 618 아니면 0.5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1600 후반이 갱신된다고 했었을 때 0.5에서 멈출지 618까지 가서 멈출지는 저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구간 중에 한 곳이 유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밖에는 여기인지 둘 중에 어디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숏 타점을 잡느냐라고 하면 파동 카운팅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올라왔었을 때 무빙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왔었을 때 그냥 아무런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거를 큰 시간 프레임 봉, 4시간 봉이나 1봉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올라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를 한 30분 봉 이하 프레임으로 보면 다 이렇게 흔들렸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 흔들렸던 모습들을 통해서 파동 카운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임펄스가 딱 떨어질지 ABC가 딱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딱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숏을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올라온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야 알 것 같고, 그때 제가 어디에 숏 진입할지는 라이브 방송 켜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매매 전략은 생각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숏 탔던 거에 대해서 절대 여기는 안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20배나 쳤고, 그렇기 때문에 시드에 30%는 아닌데 어쨌든 13,000달러에서 3,000달러가 나갔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시작했었을 때 10,000달러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일 동안 30% 불렸는데 이게 어제도 수익 났었지. 그래서 한 14,000달러 구간까지 갔었구나. 그래서 14,000달러에서 4,000달러가 나왔으면 10,000달러 남은 거거든요.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9월 8일이고 9월 14일이니까 딱 6일 됐네. 일주일 좀 남짓하게 매매를 했는데 본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 한방 분석 잘못해서 한 방에.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다시 정신 차리고 분석해서 좀 냉정하게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석은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뚫릴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지금 이제 방송 켜서 지금 제가 즉시 드는 생각을 거침없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지 못했을 수 있긴 한데 아마 방송 끝나고 더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분석을 되짚어 보겠지만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분석을 했었던 거에 대한 방법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분석에 대한 매매 전략을 잘못 가져갔다, 잘못 짰다, 잘못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방송 켜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분석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